안녕하세요. 레티나를 발표할 AIPT 분야경영학과 박은호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이 나올 당시에 소타의 오브젝트 디텍터들은 RCNN 계열과 SPP넷 같은 투스테이지 디텍터들이었습니다. 투스테이지 디텍터는 말 그대로 두 단계를 거쳐서 객체를 검출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단계로 이미지 안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같은 영역, ROI를 바운딩 박스로 대략적으로 찾습니다. 이것을 리전 프로포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전체를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미리 추정해서 그 후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추출된 후보 영역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서 객체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친다면 정밀한 분류와 위치 예측이 가능해서 당시에는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 수백 개의 후보 영역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뒤에서 이제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설명하게 될 알파 밸런싱이나 포컬러스 없이 투스테이지 디텍터들은 학습이 되는데요. 대신에 이들은 두 가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단계 캐스케이드 구조입니다. 이미지 내 수많은 위치 중에서 객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1000개에서 2000개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쉬운 음성 예제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즉, 불필요하게 많은 음성 샘플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아 클래스 불균형이 완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스된 미니 배치 샘플링인데요. 미니 배치를 구성할 때 양성 음성 비율을 1대 3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알파 밸런싱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알파 밸런싱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리전 프로포설과 클래시피케이션이 CNN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스테이지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욜로나 SSD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ROI 영역을 추출하는 대신 앵커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앵커박스는 다양한 크기와 비율로 미리 정의된, 고정된 형태를 가진 바운딩 박스들을 말합니다. 이미지의 다양한 위치에 걸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각 박스에 대해 객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앵커박스는 보통 K-민즈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학습 데이터로부터 생성되고, 모델은 학습을 통해 각 앵커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 면에서 투스테이지 디텍터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가장 큰 문제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티나넷에서는 새로운 손실함수인 포컬로스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훈련할 때 적게는 수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의 후보 위치를 평가하는데요. 이 중 실제 객체가 포함된 박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객체가 없는 배경 영역, 즉 음성 샘플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첫째, 쉬운 음성 샘플이 많아집니다. 배경은 대부분 모델이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답이기 때문에, 이처럼 쉬운 예제는 모델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학습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며 모델이 점점 배경만 잘 분류하도록 편향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신호의 왜곡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쉬운 음성 샘플이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지배하게 되어 어려운 예제, 즉 실제 객체 위치를 학습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고 성능 저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같은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배경 중에서도 모델이 틀리기 쉬운 어려운 여- 예제만을 선택해서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샘플링 기법은 효과는 있지만 복잡하고 추가적인 연산 비용을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포컬로스를 제안합니다. 포컬로스는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의 동적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측이 정확한, 즉 쉬운 예제일수록 그 손실 기여도를 줄이고 예측이 어려운 예제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델이 중요한 예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손실함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단순히 이상치를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음성 샘플의 손실 기여도를 자연스럽게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균형 잡힌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컬로스를 통해서 모델은 샘플링 없이도 중요한 예제 중심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존 원스테이지 딕텍터가 가지고 있던 약점, 즉 정확도 저하와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컬로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 분류를 위한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모델이 네, y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나누게 되고, 포지티브일 때는 1, 네거티브일 때는 0,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보시는 여기 사진에 여기 파란색 곡선은 감마가 0일 때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실함수입니다. 이 곡선을 보면 모델이 예측을 아주 잘한 경우, 예를 들어 정답 클래스의 확률이 0.9나 0.95처럼 높은 경우에도 손실값이 완전히 0으로 떨어지지 않고 0.1 정도의 손실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 대부분의 예제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배경 클래스, 즉 쉬운 음성 샘플들입니다. 이러한 쉬운 예제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은 손실을 가지지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이 손실들이 쌓여서 전체 로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예제들, 예를 들어 뭐 희귀한 클래스나 작은 객체처럼 학습이 어려운 예제들은 로스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모델은 이러한 중요한 예제들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으로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컬로스가 제한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중치 조절 알파 값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양성 클래스와 음성 클래스의 기율이 심하게 차이 날 때 각 클래스에 다른 중요도를 부여해서 학습이 한쪽 클래스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식은 알파를 반영한 가중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여기서 알파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클래스 빈도에 따라 설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클래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실험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알파를 사용하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클래스 간의 비중은 맞춰줄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쉬운 예제와 어려운 예제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음성 클래스 중에서도 너무나 쉬운 예제들, 즉 모델이 확실하게 배경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샘플들은 여전히 손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쌓이면 여전히 모델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즉 클래스 간의 밸런스를 맞췄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건 학습에 진짜 도움이 되는 어려운 예제들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것인데, 기존 방식은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포컬로스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지 이그샘플들을 다운웨이트하고 하드 이그샘플들에 집중하게 로스 펑션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를 사용해서 손실함수의 다음과 같은 모듈레이션을 한 1-p의 t의 감마 제곱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p의 t는 정답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입니다. 이런 포컬로스의 두 가지 핵심 성질이 있는데요. 첫째, PT가 작은, 즉 잘못 분류된 예제는 모듈레이팅 팩터가 거의 1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값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PT가 큰, 즉 잘 분류된 예제는 모듈레이팅 팩터가 0에 가까워지며 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마는 이 다운웨이팅 정도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파란색의 B에 감마값을 1, 2, 5로 조정할수록 손실이 빠르게 줄어들며 쉬운 예제들의 손실 기여도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쉬운 예제들의 손실 기여도를 낮추고 어려운 예제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모델이 더 유익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논문에서는 알파 밸런스드 포컬스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했으며,
단순히 알파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알파 EC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들어가면 최종적인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논문 저자들은 포컬리스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 부록에서 다른 형태의 손실함수, F별을 사용했음에도 동일한 성능을 얻었고, 여기 표에도 기존 포컬리스와 거의 동일한 특성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분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의 동일한 확률을 출력하게 초기화되는데요.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경우 빈도가 높은 클래스, 즉 네거티브 클래스가 로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습 초기부터 모델이 편향된 방향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훈련이 불안정하게 시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사전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드문 클래스에 대해서는 모델이 초기에 예측하는 확률 P를 낮게 설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나 포컬러스 모두에서 훈련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레티나넷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티나넷의 백본은 레지넷 50 또는 100일입니다. 여기서 FPN, 즉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결합해 멀티스케일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하나의 입력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해상도의 피처맵을 생성해낸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크기가 다양한 객체에 대해 더 정밀한 탐지가 가능해지고 기존의 컨브넷보다 작은 객체까지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레지넷 플러스 FPN 구조를 통해 생성된 피처맵 위에 두 개의 서브넷을 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은 앵커 박스마다 객체가 있는지 여부와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인데요. 여기서는 앵커 박스에서 실제 객체가 있는 위치로의 오프셋, 즉 박스 좌표를 조정합니다. 레티나넷은 각 위치마다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스펙트 레티오를 조합하여 총 9개 앵커박스를 생성합니다. 이 앵커박스들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K개의 클래스 중 어떤 객체가 있는지를 예측하고 박스 서브넷은 각 앵커에 대해 4개의 좌표값을 예측해 실제 객체의 위치로 조정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레티나넷은 모든 위치에서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객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추론학습 단계인데요. 레티나넷은 테스트 시 모든 앵커에 대해 예측을 수행합니다. 예측 결과 중 컨피던스 스코어가 0.05보다 큰 것만을 유지해서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각 FPN 레벨에서 상위 탑 1000개의 후보 박스만 선택해 연산을 집중하고 마지막으로 MMS, 즉 Non Maximum Suppression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IOU가 0.5 이상 겹치는 박스들은 제거하여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박스가 중복 예측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레티나넷의 핵심인 포컬로스가 사용됩니다. 이 로스는 희귀하거나 어려운 예제에 더 많은 로스를 부여해서 객체 탐지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 배경이 대부분이고 객체가 소수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논문에서는 감만 2 그리고 클래스 가중치는 알파는 0.25로 설정하는 것이 최고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에서는 약 10만 개의 예제가 사용되었고 특징적인 점은 샘플링 없이 전체 앵커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포지티브 앵커 수로 정교하여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레티나넷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을 했었는데요. 알파값, 감마값, 앵커 스케일과 비율 변화, 포컬러스와 OHEM의 변화, 정확도와 속도 트레이드오프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거쳐서 네,
다른 소타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스테이지 디텍터들보다 위에 부분이 투스테이지 디텍터들인데요. 이것보다 레티나넷이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스테이지 디텍터이므로 당연히 투스테이지 디텍터보다는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클래스 불균형이 원스테이지 객체 감출기가 최고 성능의 투스테이지 방식보다 뛰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포컬러스를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되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고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